여러분은 정치 고수, 정치 구단의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 이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 구단까지는 아닌데. 네, 그럼 정치 8단으로 저희가 좀 바꿔볼까요? 다음 코너 같이 바꿔보고요. 요즘 너무 바쁘셨죠? 북 콘서트까지 하셨습니다. 분위기 좀 어땠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감옥에서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가 있는 털시 게버드 D&I 정보국장이 쓴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 책이 그 양반이 원래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 사선 의원이었는데 민주당을 탈당하고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서 그 대가로 정보국장이 되었는데 왜 민주당을 탈당하게 되었는지, 네. 왜 트럼프를 지지하게 됐는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접점을 찾아보자는 고민으로 그를 번역을 했는데 이제 지난 우리가 토요일 날인가 북콘서트를 노무현 재단에서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위치도 너무 좋았어요. 노무현 재단이었고 무엇보다 이슈가 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축전인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축전을 보내셨죠. 예. 관련 내용이 뭐였나요? 네,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만 뭐 축하한다는 내용이죠. 네. 근데 거기서 포인트가 이제 네. 일부 분석하신 분들이 소나무당 대표 송영길로 하지 않고 네. 전 민주당 대표 송영길로 기재한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찌됐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죠. 전 재선 국회의원이셨고 직접 대통령 메시지를 와서 읽어줘서 북콘서트가 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결국에는 거기에 또 여러 의원, 이재명 우리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지원 의원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송영길의 무죄를 확신한다. 굉장히 많은 정말 정치 구단하면 박지원 의원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연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원래부터 박지원 의원님은 제가 문제가 됐던 지금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동서남북 포럼의 고문이었어요. 계속 같이 이 상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한준호 최고위원, 이현주 최고위원도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새날 출연 때문에 못 왔지만 메시지로 또 축하를 네. 보내주었습니다. 또 저는 인상적이었던 그 자리에 이제 물론 저희도 새 코너가 신설됐는데 정규제의 시선이란 코너가 금요일 오전에 합니다. 근데 정규제의 그 주필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셨고 무엇보다 대표님 만나고 같이 얘기하면서 정규제가 너무 감동했다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뭔가요? 아마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정규재 대표께서 접견까지 와주셨고 네. 영치금도 넣어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막혀서 영치금을 못 넣고 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저한테 대신 넣어주고 가셨는데 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제 아내가 정성들의 멸치 이런 걸 볶고 반찬을 만들어서 아마 정규재 대표님에게 갖다 줬는데 네. 그걸 보고 감동을 했다 그럽니다. 네, 결국에는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에서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거를 봤을 때 바로 대표님은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다시 한 번쯤 느껴지긴 합니다. 제 아내가 그랬다고 제가 그런 네. 게 아니라. 그 내조가 정말 중요하죠. 예. 또 정치적 동지이기도 하고 이성만 의원님 소식도 있잖아요. 예.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월 19일 날 아시다시피 비핵 합의 네. 육자회담 비핵 합의가 있었던 날 제가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네. 그날 오후 2시에 이성만 의원 항소심 판결이 났는데 무죄 네.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렇죠. 큰 축하 메시지가 됐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성만 의원님은 현역 의원이셨는데 제가 인천시장을 할 때 시의회 의장을 했던 분이에요. 또 제 연세대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를 적극 지지하던 분입니다. 원래 홍영표 의원 옆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네. 홍영표 의원을 지지하지 않고 저를 지지했고 네. 제가 공식 후원금을 당대표 출마하면 1억 5천까지 모금할 수 있어요. 네. 선관위에 신고하고 거기에 공식 300만 원까지 후원했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무슨 송영이라 누구한테 돈을 받아서 선거운동을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제 모욕을 당했는데 그 때문에 지난번 당을 탈당해야 됐고 네. 국회의원도 출마 못했고 저로서는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했는데 무죄가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이성만 의원 하면 정치 검찰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유명한데 사실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기 계신 바로 송영길 대표님 아니겠습니까? 바로 정치 검찰의 그 간악함과 잔혹함 네. 어떠셨어요? 송영길에게 정치 검찰이란? 우리가 보통 일반 국민들이 검찰에 가면 조서를 꾸민다 그러잖아요. 네. 조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꾸민다. 일제 때부터 내려온 말인데 그게 조작한다는 말 아닙니까? 꾸민다, 조작한다. 조서를 꾸민다 그러잖아요. 그러네요, 맞네요. 꾸며. 그럴듯하게 꾸미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보태서 이렇게 소설을 써서 판사님을 유혹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번 우리가 법사위에서 나온 이 검사들과 김정민 수사관, 어저께 최재현 검사, 네. 이 청문회에서 하는 발언들 보면 저게 검사인가 생각이 들잖아요. 아, 저게 범죄 집단들이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최재현 검사의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 오만한 태도 보십시오. 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영어로 디스커스드 그냥 바로 끌어내리고 싶은. 역겹죠. 그러니까 딱 그러던데요. 나는 검사다 이렇게 딱 써있던. 이게 이런 오만한 자들 지금 정권이 교체돼서 법사에 와서도 저런 태도를 보이고 그 밑에 수사관조차도 시옷비옷이라고 낙서를 그렇죠. 쓰고 있으니 이쯤 되면 정말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게 자기들이 기소 독점, 압수수색 독점. 아무리 이거 고발해도 결국 다시 검사한테 오잖아요. 네. 그 얼마나 검사 권력이 무서운지.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소하면 죄가 되는 거, 기소 안 하면 그냥 무혐의잖아요. 네.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정의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오만함이 뼛속 깊이 DNA에 들어서 정치 검찰을 해체해서 완전히 쓸어내야 된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경찰 시키는 게 훨씬 낫죠. 경찰도 문제가 있겠지만 검찰하고 이제 서로 견제 균형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다. 국가기관의 견제 균형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 검찰 쓸어내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의 대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터시기버드 책 북콘서트 하시면서 왜 트럼프를 지지했나 민주당 탈당해서 근데 그 당시 사실 주류는 총리도 하고 국민적 인기가 있었던 이낙연 전 총리였단 말이죠. 근데 왜 이낙연을 지지하지 않고 이재명을 지지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왜 이재명 제가요? 네, 송영길 대표님께서 그때 당대표죠. 아니 저는 이재명을 지지했다기보다도 네. 당 대표로서 공정하게 대선 관리를 한 거죠. 네. 근데 그때 소위 이 친문 세력들 그리고 이낙연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네. 그때 만약에 홍영표 당 대표가 됐으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 어떻게 됐을지 그렇죠. 네. 잘 모르게 불투명이 되겠죠. 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이낙연 측근이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것을 경기도 모 신문에 실었고 그렇죠. 그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조선일보 등이 대서특필하게 됐고 네. 그래서 대장동을 집중 공격해서 후보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저한테 제안을 했거든요. 그쪽 세력들이. 네. 그래서 아마 계속 그거를 부풀려가지고 결국 후보 자격을 박탈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그때는, 그런 것을 막았기 때문에 내가 이재명 편을 들었다 이렇게 이낙연 후보 쪽에서 공격을 하는데 네. 저는 당 대표로서 공정하게 대선 그렇죠. 경선을 관리를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요.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게 만든 프레임을 막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선거 때에는 이재명 지지가 아니라 네.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하셨고 제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정말 선거구라던가 모든 걸 다 네. 내어주시고 그다음에 그 정말 전신이었던 민주당까지 탈당을 하고 당을 위해 많이 희생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송영길이 너무 양보만 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보면은 송영길은 이재명 발악이다, 해바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도 계속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정치 모든 것들을 지지하시고 함께 그 여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러한 이재명을 지금까지도 지지하고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양구 진짜 호남 지역구보다 튼튼하게 민주당의 토대를 만들어 놓은 제가 5선을 했던 지역구를 아무 대가 없이 이재명 후보에게 양보할 수 있느냐. 뭔가 돈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부터 네, 수많은 보수 유튜버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지만 이 뉴스 인사이드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 한 끼 정심도 먹은 바 없고 그런 개인적 대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야당 역사상 가장 많은 대선 득표를 한 분을 제도권으로 들여오지 않고 밖에 나가서 이 정치 검찰의 사냥에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 비겁한 일일 뿐만 아니라 옳지 않는 거죠. 저쪽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됐고 안철수 후보는 국회의원이 됐고 홍준표 후보는 대구시장이 됐는데 아니 가장 그 득표를 많이 한 우리 야당 후보를 국회의원으로도 이렇게 영입하지 못하고 그걸 밖에 놔둬서 정치 검찰에 손에 맡긴다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고요. 정치 검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훌륭한 사람을 우리 당내로 그리고 당의 지도부로 이재명으로 가지 않으면 네. 그때 다시 홍영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당권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송영길과 이재명에게 대선 패배 책임을 물어서 저는 당대표 사표를 냈고 네. 이재명은 어디 저기 성남 분당에 안철수 지역구에 출마시켜서 그렇죠. 네. 낙선시키게 만들고 다시 이제 당의 권력을 되찾아온다. 이게 시나리오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뭐 이재명을 떠나서 송영길의 정치 인생이 다 부정된다는 절박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재명과 함께 해왔던 게 송영길의 정치 인생이 같이 엮여져 있는 건데. 네, 그렇죠. 한 배를 탔고 함께 그렇죠. 운명을 했죠. 그래서 저로서는 모든 걸 던져서 막아야 될 그런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부정하는 게 이게 송영길을 부정하는 거라고 느끼셨기 때문에 자신을 던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네, 지금까지도 이제 두 분의 이런 아름다운 정치 동지적 모습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정치 사회 현안을 좀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제 새벽에 드디어 통일교 하나자 총재 구속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페이스북에 그랬잖아요. 네. 통일교 11만, 신천지 10만, 전광훈까지 해서 이게 유사 종교 집단 교주들의 오더를 받는 정당으로 더 이상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 이 김장환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나라 보수 교계 지도자님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여러분들이 제가 인천시장 때도 만나면 신천지 비판을 합니다. 통일교 이런 사이비 종교 막아달라고 그들의 교회 예배당 건축허가 들어오면 건축허가 내주지 마세요라고 엄청 압력을 넣었던 분들인데 네. 또 그런 데서 뭐 집회하면 시장님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저도 안 갔는데요. 어떻게 이들과 연합을 해서 윤석열을 지지할 수가 있습니까? 네네. 그럼 뭡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우리나라 보수 기독교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자신을 예수님, 보혜사, 성령, 독생녀라고 주장하는 통일교 신천지들과 같이 암묵적으로 손을 잡고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보수 기독교인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성해 보세요. 네.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난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부정선거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광훈 목사를 만나봤어요. 몇 년 전에. 네. 지금 막 이렇게 정치 목사로 네. 부각되기 전에 만나봤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이랬어요. 정광훈. 그때 조짐이 보였죠. 근데 전광훈 목사가 정치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게 2007년도 이명박 대통령 네. 후보 경선 때입니다. 네. 장로 이명박 장로를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본격적으로 이명박 장로를 지지해서 2007년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누가 봐도 박근혜 후보가 이길 거라고 봤습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박근혜 의원이 천막 당사를 만들어서 노무현 탄핵 후폭풍으로 거의 죽어가던 한나라당을 살려낸 사람 아닙니까? 선거의 여왕이었죠. 그렇죠. 누가 봐도 이길 거로 봤는데 이게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1.5%로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정광훈의 선거 이게 정광훈 목사의 힘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자랑을 했어요. 자기가 뭐 몇만 명, 거의 10만 명인가 다
3,000원짜리 그때 3,000원인가 전 교인에게 당원 등록을 시켜서 네. 당내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를 거의 1% 차로 지기는 했지만 따라 붙인 거예요. 네. 당내 기반이 거의 없었던 MB가 이명박 후보가 당내에서 거의 1%차 근접으로 따라 붙으니까 여론조사는 청계천 그 성과로 이명박이 더 높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밖에 여론조사가 훨씬 높았고 당내 선거에서 1% 차밖에 안 돼서 합해 보니까 1.5% 차로 이명박 후보가 이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정광훈 목사의 어떤 선거 개입으로 이루어진 거고 자기가 자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왔대요. 다음엔 나를 도와주라고.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돕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경선도 홍준표 후보가 이길 수가 있었던 선거잖아요. 그렇는데, 당내 기반도 아무것도 없던 그렇죠. 윤석열이 맞아요. 갑자기 정치 선언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대선 후보가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예, 철저한 통일교 신천지 유사 종교 집단의 교주들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갈수록 이 국민의당이 이 정당 해산 요건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정확하십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통일교 신천지, 그다음에 네. 정광훈 이 교리에 잠식당한 국민의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네. 말씀하셔서 아무래도 정치 고수들끼리의 의견은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통일교의 이런 11만 명 유입 이것 때문에 발끈한 걸까요? 찔리는 게 많았을까요? 국민의힘 장외 투쟁을 했거든요. 관련 네. 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네. 못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안 간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장외투쟁의 어떤 뭐 실효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예. 게 뭐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갈 생각입니다. 서울에서 해도 주말은 예. 보통 전 지역 일정들을 예. 봐야 되기 때문에 지역 상황들이나 아니면 예. 수도권 민심들을 잘 말씀드려야 되고 강북 민심은 또 달라요. 김재성. 그러니까 국민의힘 장외투쟁 이제 불참 선언을 한 게 김재원 의원인데 김재원 의원 국민의힘 의원인데도 저런 소신 발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재원이 아니라 김재섭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네, 김재섭. 얼마 전에 김재원 의원이 출연해가지고. 예, 네. 김재섭 의원이 아마 도봉군가 그렇죠? 네네. 예, 아마 서울의 되게 강북의 지역구를 두신 분이기 때문에 젊은 리더라고 예, 하더라고요. 젊은 분이고 또 그 지역에 최소한 그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보수 지지를 받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리얼리티 지역 쇼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네. 저는 대구 집회에 갈 수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장동혁 뒤에 윤호기인 깃발 발아하면서 아예 대놓고 비판을 했거든요. 네, 네. 그게 정상적인 보수 정당 정치인의 모습이죠. 네. 지금 저거는 완전히 저거는 무슨 컬트 집회 뭐 거의 뭐 신천지 집회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대구 집회는 그 발언 내용도 저거 스스로 이 체제 정당을 부정해서 어떻게 해서 유지를 할까요? 저 당이 정말 김건희 씨 논문에 나온 것처럼 YUGI가 안 되는 정당이다. 저게 저 자유 민주적 헌정 질서 안에서 존재할 수 없는 정당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유지가 안 되는 정당인데 이준석이 당대표일 때 하여튼 그때의 국민의힘과 네, 지금 장동혁의 국민의힘 네. 그때 당시에 당대표셨으니까 어떠세요? 어떻게 달라요? 지금 국민의힘.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어찌됐건 이준석이라는 존재를 용납 못하고 잘라낸 정당 아닙니까? 네. 유승민도 잘라내고 안철수조차도 용납이 안 되고 자기들 편이었던 한동훈조차도 용납을 못하고 잘라낸 정당이어서 이미 다 살을 깎아내고 그냥 보수 극우들만 남아있는 그냥 벌거벗은 그런 정당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수 생각이 부부만 듭니다. 남은 예, 벌거벗은 예, 정당이 돼버렸다. 또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차 총재도 있지만 조희대 건도 있죠. 조희대 네, 네. 대법원장의 행보, 이제 12.3 내란부터 침묵, 그다음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에도 침묵. 네. 그래서 이게 청문회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전체적인 사법부 수장의 행보와 발언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부가 진정한 정치 권력의 사법 독립 침해에 대해서 싸우지는 않고 그들에게 굴종하면서 그와 싸워왔던 이 민주 세력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검사의 공소장을
그대로 옮겨놓는다는 판결을 해온 것에 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그런 판사들은 아니지만 또 소수의 양심적인 판사들은 또 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막 공격을 해대고 자기들 사법부 내부에서도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의 소지는 차고 넘치잖아요. 아니 어떻게 선거법 위반 이 대통령 후보 1위인 사람을 그렇게 며칠 만에 몇만 쪽의 기록도 잊지 않고 바로 파기환송을 해서 국민의 유권자의 대통령 선택권을 박탈하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임명한 분이잖아요. 예, 본인이 어쨌든 내란 수개로 된 사람이 임명한 분이면 네. 좀 거기에 대한 사표는 못 낼 망정 사법 자제를 해야 될 텐데 왜 오히려 그 앞잡이가 돼서 그 야당 정치인을 사실 사법적으로 그냥 제거하는 데 앞장섰던 것에 대해서는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강강 대치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다음에 어떤 분은 적대적 공생이라도 표현하는데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 그 야만의 정치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체를 평가하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네. 미국은 더 심합니다. 그저께 찰스 크크 뭐 추도식이 있었던가요? 그렇죠. 예, 네. 그 엄청난 체육관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그 지지자들의 발언을 보면 거의 뭐 상대방을 그냥 거의 악마화, 뭐 제거하지 괴멸시키려고 않는 하죠. 네. 너희들은 아무런 필요 없는 뭐 존재들이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내전 직전 상태가 아닌가.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도 지금 완전 혼돈이고 독일도 그렇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이 대통령들이 이게 난장이가 돼가지고 진짜 존경받을 만한 넬슨 만델라, 김대중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걱정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진핑과 푸틴, 김정은 같은 이런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가 더 안정돼 보이는 이런 역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좀 독특한 상황인데 네.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뉴욕 가서 이제 총회 연설도 하고 그렇죠. 안보리 의장으로서 이걸 주재를 하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네. 정말 이 검찰 독재 세력의 내란을 진압하고 국민의 지지로 뽑힌 대통령이라는 자부심, 네.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의 힘, 또 경제 대국, 또 캐대언으로 세계를 휩쓸고 있는 문화 강국의 자부심이 후광이 돼서 아마 많은 지도자들이 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귀 기울이고 네. 뉴스가 주목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앞으로 민주주의 하면 아테네가 아니라 한국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 에너지를 우리 국민이 보여줬던 위대한 빛의 혁명의 에너지가 유엔 총회장에서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이제 9월에 우리가 안보리 의장으로서 지금 네, 대통령께서 네. 참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관세 협상도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유엔에서 이재명 대통령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유엔 연설을 통해 윤석열 때와 비교가 안 되는 그 각 정상들의 공감을 끌어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그 깊은 철학과 또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적 역량이 잘 승화돼서 전 세계적인 나는 공감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총회 그 참석 전에 자주국방 이야기를 하셔서 굉장히 네, 뜨거운 네, 감자였거든요. 네. 자주국방 이야기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주국방으로 가야 되는데 네. 물론 협력적으로 해죠. 우리 한미 동맹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기본으로 왜냐하면 하고. 우리 국방이라는 게 단순히 북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 세력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협력적 자주국방 정확한 표현이 그게 맞겠죠. 그래서 미국이 없으면 우리가 곧 공산화될 것이다. 하루 뭐 며칠 만에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위의식을 극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무슨 미군 철수 아니 미군 감축이 이 어떤 우리의 국방비 부담 이 비용 분담의 네. 압박 수단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씀했어요. 아니 가라고 하지 않겠지만 가겠다는 거 잡지 않겠다. 그럼 박정희 대통령 똑같은 말했습니다. 박정희, 노무현 두 분 다 가는 거 굳이 붙잡지 않겠다. 네, 미국 갈 테면 가라 그렇게 그렇지. 말했죠. 우리가 가라고 하지 않겠지만 누구들이 가고 계속 방위비 분담 돈 내놔 그러면 갈 테면 가라. 그러나 다시 올 때는 돈 내고 들어와라. 가는 건 자유지만 다시 못 들어온다. 이 평택 기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겠다고 할 정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내놔야 된다 말했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임대료를 내야 된다. 그렇죠. 아니 필리핀도 수빅 기지가 클라크 공기가 철수됐습니다만 두테르테가 나가라 그러니까 서로 중국 미국이 서로 막 두테르테하고 잘 보이려고 그렇죠. 로비를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끌려가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자주국방의 그런 모습을 잘 말씀해 주셨고 대통령이 돼서 저렇게 정확하게 자주국방을 말한 분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재명 두 분이라고 봅니다. 예, 미국 갈 테면 가라. 우리도 방법이 있다. 자주국방을 그렇습니다. 얘기했던 두 명의 상징적인 대통령이 아닐 수가 다 없는데. 보수 진보 두 예, 분인데. 아울러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일가를 하시긴 했죠. 전정권에 그렇죠. 대해서도. 아. 근데 세 분의 대통령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예. 결국엔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북중러 전승절에서 봤던 씬 그리고 한미일 이렇게 가면서 지금 북한의 김정은의 발언도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 보유를 인정해주면 미국과 대화도 하겠다. 네. 하지만 한국과는 마주하지 않겠다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좀 어떻게 김정은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전시 작전권도 없고 우리 자체의 어떤 독자적 외교 공간을 확보를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그 확보를 위해 시도했지만 결국 북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9.19 합의까지 하고 백두산 천지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관광 가이드가 돼서 안내도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단 하나의 뭔 북의 요구를 우리가 수용을 못 해준 거잖아요. 네, 문재인 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실망. 오늘 삶은 소대가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냥 그 어떤 애정이 이제 증오로 바뀌는 그런 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한민국과 이야기해도 미국의 허락 없이는 독자적으로 아무런 공간을 만들지 못하는 너희들과 무슨 대화의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는 미국하고만 이야기하겠다. 통미봉남이 이제 옛날도 그렇게 시도했지만 그렇죠. 아예 이제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통일은 불필요하다 김정은이 그렇게 말했는데 네. 남북 관계가 이제 종결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대표님은 이재명 대통령도 너무 잘 알고 김정은도 잘 알잖아요. 외교안보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대표님이 보시는 대표님이 알고 있는 이재명, 알고 있는 김정은이 봤을 때 이 남북 관계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단계는 북미 관계가 먼저 선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북미 관계에서 풀어져야 남북 관계가 풀어지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부터 풀어가지고 남북 관계의 화해를 타서 중계를 받아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게 파기가 되고 윤석열 때 악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북미 간의 직접 통로가 확보가 됐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서로 간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대한민국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네. 걔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방안보다는 북미 관계가 잘 되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보수적인 분들이나 또 우리 네. 대한민국에서 걱정하는 바는 스몰 딜, 즉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고 핵을 동결하고 ICBM만 통제하는 차원에서 경제 제재 해제하고 이제 북미 간에 교섭이 타결됐을 때 결국 우리는 사실상 북핵 보유가 인정된 상태에서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에 대한 이제 걱정과 고민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일단 핵 동결을 어차피 해야 되고 지금 단계에 비핵화라는 CVI들은 사실상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비핵화는 전 세계적 비핵화는 우리 인류 전체의 그런 공통적 과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 핵 동결이라는 현실적 목표로 접근하면서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에이펙에서 지금 윤곽 참석자 명단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진핑, 트럼프는 오는데 김정은은 불참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연히 오지 않죠. 김정은 위원장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에이펙 총회에 저는 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제안을 해서 예. 아마 31일부터 3일 동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확정 안 됐지만 31일, 10월 1일, 2일 3일 동안 있으면서 저는 지난번처럼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깜짝 그 만남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에이펙에서는 만나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판문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만남이 있을 거다. 이재명 대통령 안 만난다 그러겠죠. 언젠가 트럼프 만나는. 대통령과 네. 김정은이 만나는 둘이. 거죠. 그럼 네, 예전에 문재인처럼 껴서 만날 수 있잖아요. 지난번도 김정은과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 절대 문재인 대통령 안 만나겠다. 근데 데리고 오지 낀 거예요. 말라고 강력히 미국에 요구했어요. 근데 우리 측이 안 갈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억지로 가서 3자 간의 사진만 찍고 회담은 문재인 대통령 빠지고 판문점에서 둘이. 트럼프 김정은만 회담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절대 안 만난다 그러겠죠. 뭐 나는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 막 끼어달라고 갈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네. 둘이 만나봐라. 북미 관계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둘이 뭐 안 나는 거 오케이. 뭐 알겠습니다. 저는- 북미 관계가 나아지면 이제 남북 관계도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네, 외교안보 최고 전문가이자 의리의 사나이죠. 송영길 당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